옛날 옛적 충청남도 보령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안과 웅장한 산들로 둘러싸인 그림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은 신비로운 소나무 숲이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여겨졌습니다. 매일 아침 숲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했고, 밤이 되면 이끼 낀 나무 사이로 은은한 빛이 반짝이곤 했습니다. 이 숲의 중심에는 특별한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신령의 소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소나무에는 수백 년을 살아온 숲의 수호신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소나무를 찾아와 소원을 빌곤 했고, 그 소원은 종종 이루어졌다 합니다. 보령에는 서연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마을의 한 노부부에게 입양되어 자라났습니다. 서연이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지만 어딘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숲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소나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령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바다에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쳐 마을을 위협하였고, 수확의 시기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서연이는 용기를 내어 신령의 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소나무 신령님, 마을을 도와주세요. 서연이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숲을 지나며 마치 대답하듯이 속삭였습니다. 소나무 신령은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가장 순수한 마음의 노래가 필요하다. 너의 목소리로 마을의 희망을 전해라. 서연이는 신령의 말을 듣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마을 광장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을 전역에 울려 퍼졌고, 놀랍게도 거센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이롭게 그녀를 바라보았고, 폭풍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보령 마을은 서연이와 신령의 소나무가 지켜주는 축복받은 마을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이를 더 이상 고아가 아닌 마을의 딸로 여겼고, 그녀의 노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서연이 또한 그 숲을 사랑하며 마을과 숲을 연결하는 다리처럼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서연이는 훌륭한 가수가 되어 보령을 넘어 많은 곳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보령의 신비로운 소나무 숲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서연이는 고향을 잊지 않고 돌아와 마을과 소나무 숲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보령의 신비로운 소나무 숲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마음속 깊이 새기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국의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철원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맑은 공기와 넓은 평야, 그리고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장소였습니다. 철원의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겨울이 오면 그 평온한 마을에도 신비로운 이야기가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철원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운 추위와 적설량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눈꽃 요정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철원의 산과 들에서 겨울이면 눈꽃 요정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요정들은 눈송이를 춤추게 하고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 자연을 장식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요정들이 남긴 아름다운 눈꽃은 사라지지 않고 겨울 내내 마을에 머물며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요정을 만난 적이 있다는 소년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호기심 많고 모험심이 강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민수는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것은 마치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눈송이들이었고, 그 중심에서 무언가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그 반짝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숲에 다다르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꽃 요정들이 그의 앞에서 신비롭게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 춤을 추며 민수를 보고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 요정이 민수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고 말했습니다. 안녕, 민수.
우리가 너의 용기에 감동받아 모습을 드러냈단다. 민수는 깜짝 놀랐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정들은 민수에게 눈꽃을 만드는 방법과 자연의 신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정들은 민수가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마을로 돌아와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마을 여기저기에서 더욱 아름다워진 눈꽃을 보고서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철원의 주민들은 민수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매년 겨울이 오면 눈꽃 요정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매해 겨울이 찾아오면 마을은 더욱 특별한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눈꽃을 감상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철원의 겨울은 그 자체로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눈꽃 요정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걸쳐 전해 내려오며 철원 마을의 따뜻함과 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철원의 겨울은 언제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추억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완도에는 바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녀 미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늘 바닷가에 나가서 넓고 푸른 바다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미나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닷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바다는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로 고요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민하야,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너에게 부탁이 있어. 바다는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저 멀리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침묵의 진주를 찾아와 줄 수 있겠니? 미나는 바다의 부탁을 놀라움과 함께 들었지만 지체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오래된 나침반과 마을에 장로가 준 작은 조개 껍질을 들고 모험을 떠났습니다. 깊고 넓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자 여러 해양 생물들이 미나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돌고래는 미나를 반기며 함께 수영했고 거북이는 그녀에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깊은 바다의 중심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득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진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 근처에는 거대한 문어가 그 진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어는 미나를 보자마자 커다란 눈을 굴리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며 왜 여기까지 왔느냐? 미나는 용기를 내어 문어에게 바다의 부탁을 전했습니다. 뜻밖에도 문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진주를 지키며 많은 일을 시험했으나 너처럼 바다의 목소리를 듣고 온 이는 없었다. 내가 진주를 너에게 맡기마. 문어는 진주를 미나에게 건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진주를 가지고 수면 위로 돌아왔고 이를 바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바다는 고마움을 전하며 그녀에게 아름답고 고요한 물결을 보상으로 주었습니다. 미나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바다와 이야기를 나누며 완도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다와 함께한 모험은 미나 가성인이 되어서도 꿈속에서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완도의 사람들은 그 후로도 바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완도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마산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마산의 바다는 맑고 푸르렀으며 그 속에는 신비로운 생명이 가득했다. 마산의 해안가에는 아름다운 모래사장과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동굴이 있었다. 이 동굴은 해신의 궁전이라고 불리며 바다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신비한 통로가 있다고 전해졌다. 이 마산 해안가에는 소연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소연은 바다를 사랑하여 언제나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손수 만든 작은 나무배를 타고 바닷속을 탐험하곤 했다. 그녀는 바닷속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고 해신의 궁전으로 이어지는 동굴 이야기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았다. 어느 날 밤 소연은 자신의 꿈에서 커다란 고래와 만났다. 고래는 그녀에게 해신의 궁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곳에 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전했다. 깨어난 소연은 꿈속에 고래가 한 말을 기억했고 해신의 궁전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나 아침 소연은 자신의 작은 나무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고요한 바닷속을 항해하던 소연은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 그 빛은 바다까지 이어지는 반짝이는 길을 만들고 있었다. 소연은 그 길을 따라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그 길 끝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다. 문은 해조류와 산호초로 뒤덮여 있었으며 문 앞에는 고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고래는 소연을 반갑게 맞으며 문이 열리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소연이 고래가 말한 대로 작은 조개 껍질 하나를 문 앞에 두자 문은 서서히 열렸다. 소연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법한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다. 크리스탈과 산호로 장식된 궁전 내부는 화려했고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었다. 궁전 중심에는 해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해신은 소연에게 이곳까지 찾아온 용기를 칭찬하며 그녀가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해신은 소연에게 마산 바다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리하여 소연은 특별한 힘을 얻게 되었고 마산의 바다는 그녀 덕분에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남을 수 있었다. 소연은 해신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도 소연은 바다와 교감하며 살아갔고 마산의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바다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시간이 흘러도 소연의 용기 있는 여정은 마산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